자, 다섯 번째 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질문이고 희진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최근에 저한테 이 썰 주제를 굉장히 많이 제보하시는 분이죠. 자, 이렇게 질문거리 주신 희진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질문거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공감할 만한 내용입니다. 읽어보도록 하죠. 우리나라가 최근에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돌파했다는 건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체감을 못하는 것 같은데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건가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님만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니라 전부 다 그렇게 느낄 겁니다. 전부 다. 절대 님만 느끼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이걸 체감을 3만 달러 늦다는 걸 체감하는 것 자체가 비정상이에요. 어? 우리가 3만 달러 이상 받는 걸 실제로 체감하는 게 비정상입니다. 이게 비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체감을 못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있어야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의문을 품고 이상하다 생각하는 게 당연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말 하는 게 절대 이상한 게 아닌 거예요. 아니, 우리나라 국민 천소도 32,000달러 넘었다고 하는데 이 구라 아니야? 어떻게 이렇게 나오는 거지? 나는 이렇게 절대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해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말하기 전에 우리나라가 GNI라고 그러는데, GNI 국민소득 1인당 국민소득이 언제 3만 달러를 돌파했냐 하면 2017년도부터 우리나라가 3만 달러를 넘었습니다. 그래서 횟수로 하면 5년째입니다. 돌파한 지는 5년째. 5년째 3만 달러 이상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는지. 자, 어, 이게 올해 정보가 없네요. 한 3만 천? 한 3만 천 달러? 올해 기준. 그러니까 작년 기준 3만 천 달러 정도? 그러면 올해 떠졌다 보니까 3만 언저리일 거예요. 그러니까 3만 원 또 턱걸이라는 거죠. 턱걸이. 거의 3만 원, 3만 달러 거의 될까 말까 한 수준. 살짝 넘긴 정도. 그 정도라 보시면 돼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국민 대다수가 이 3만 달러 이상 받는다는 거를 실제로 체감을 못 하는데 왜 이걸 못 느끼냐 하면 얘기해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는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일도 못하는 청년들이 너무나도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체감을 못하는 게 정상인 게 뭐냐 하면 지금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일자리 구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일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까마득한 게 뭐냐면 저만큼 돈을 벌어볼 수 있는 기회조차도 지금 우리가 갖지 못하잖아요. 여기 내 방송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청년의 범죄에 속하는데 여기 사람들 중에서 일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많을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도 많을 겁니다. 아니 나는 일도 못하는데 어떻게 3만 달러가 나오냐. 우리 1인당 우리가 무슨 평균적으로 3만 달러 뭐 3,300만 원 400만 원 번다고 얘기할 수 있냐. 맞잖아요. 아니 그 얘기를 하기 이전에 직장을 다녀야 돈을 벌어야 월급을 받아봐야 뭐 저런 얘기를 하지. 월급도 받아보지도 못하는데 3만 달러, 4만 달러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말이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이 지금 방송을 보는 와중에 내가 대학생이거나 아니면 취업 준비를 하고 있으면 사실 냉정하게 말하면 수입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이 한두 명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체감을 못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아르바이트로 3만 달러 못 넘기잖아요. 아르바이트로 못 넘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얘기하고 싶은 거. 말이 3만 달러지. 실질적으로 보면, 저는 그렇게 해요. 실질적으로 보면, 한 2만 4천 달러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2만 4천. 저는 이 정도로 생각합니다. 이 정도 생각하면 아까 연봉 2,400? 얼추 맞을 거예요.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근데 이게 맞아요. 왜냐하면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현실적인 어떤 평균적인 임금을 보려면 평균 임금을 보는 게 아니라 중위소득을 봐야 돼. 중위소득. 우리랑 비슷한 레벨 있는 사람이 연봉을 시합을 해야 되지. 돈 많이 버는 사람들까지 다 너 집어넣으면 안 되는 거야. 그 통계가 범위가 너무 그러니까 오차범위 커져버려요. 이 3만이라는 범위는 재벌, 총수, 땅 부자, 상류층, 사업가들 다 포함시킨 거잖아요. 여기 3만 달러에 억대 연봉 받는 뭐 연예인들, 야구 선수들, 재벌 총수들, 그리고 뭐 전문가들, 유튜버들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걸 빼야죠. 그걸 확실하게 빼고 하면 내가 봤을 때 2만 3천에서 4천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보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천이라고 하면 3천이라고 하면 뭐 어떻게 3천에 있어? 근데 2만 4천 달러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고개 그래도 어느 정도 수긍이 가지 않습니까? 2만 4천이라고 하면. 근데 거의 맞는 게 뭐냐 하면 서울에서 20, 30대에서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평균치를 내면 거의 여기 왔다 갔다 그래요. 2만 4천에서. 진짜로. 중위소득에서 평균치를 딱 내버리면.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돼.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게 아까 말씀드린 평균치에서 재벌, 상류층, 기득권, 그리고 억대 연봉, 고소득자, 전문직 다 빼야 돼요. 이걸 포함시키니까 3원물이 되는 거예요. 맞죠? 이걸 다 빼고 얘기하면 제가 볼 때 2만 4천, 2만 4천도 그냥 2만 3천? 2만 3천원 모르는 게 맞다고 봐요. 2만 3천. 2만 4천원이 지금 환율로 보면 한 2,600 나올 거예요. 2,600만 원. 우리나라 돈으로. 2,500에서 600만 원 나올 겁니다. 그러면 딱 사회 초년생이
받는 평균, 직장 생활하면 받는 평균 월급이 나와요. 이게 23,000이 저는 얼추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 31,000인데 한 8,000달러 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봐야 될 실질적인 1인당 국민 총소득은, 현실적인 총소득은 23,000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돈 받는 월급이 평균치가 얼추 나와요. 그리고 하나 더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소수의 대기업을 제외하면 연소득 3만 달러 이상 주는 기업들은 철없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자, 이거 대기업 소수가 아니라 그 대기업의 평균치가 한 3,600, 700이에요. 그러니까 3만 달러 이상 받으려면 무조건 대기업을 가야 돼. 사회초년생이 이 3만 달러 이상 받으려면 대기업을 가야 돼요. 대기업이나 대기업 생산직을 가야 돼. 근데 모든 사람이 갈 수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모든 취업자들의 한5% 정도가 대기업을 가요. 이 5%에서 6%. 그럼 나머지 90%는 어디 갑니까? 중소기업 가잖아. 맞잖아요. 확률적으로 보면 많은 사람들이 대기업을 문을 두드리고 있지만 점점 이 대기업 문은 어떻게 됩니까? 점점 바늘구멍이에요. 5%, 6%도 안 될 거야. 한 4%, 3% 될 거야, 아마. 그럼 나머지는 어떤 사람입니까? 뭐 중소기업, 중견기업도 3만 달러 이상 맞추기 힘들 거예요. 평균치를 맞추면. 그러면 그리고 공무원. 자, 대기업의 평균 연봉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대기업 사원 평균 연봉은 3,958만원, 중견기업은 3,356만원, 중소기업은 2,834만원 정도 나온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얼추 맞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세금을 떼야 되잖아요. 4대 보험. 4대 보험을 떼면 이걸 나누기 11을 하면 3조 900, 거의 4천만원 또 나누기 11을 하면 330이 나와요. 330에서 세금을 떼버리면 280만 나옵니다. 280만원. 그러니까 3만 달러 이상 받으려면 대기업으로 들어가야 돼요. 맞죠? 아니면 중견기업에서 들어가서 신입이 아니라 대리 정도 달아야 된다거나. 그 중소기업에서 만약에 3만 달러 이상 받으려면 과장에 차장을 달아야 돼. 그리고 신입이 가가지고 3만 달러 이상 받으려면 대기업을 안 가면 못 받는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대기업을 갈 수 있는 사람은 5% 미만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공무원을 가게 되면 더 심해지죠. 공무원들은 평균 연봉이 이것보다 더 적을걸요? 한 2,800이 안 될 거예요. 2,700에서 600? 2,500도 안 되는 데 있습니다. 뭐, 초과수당 인정 안 되고 하는 데는. 교육행정직은 2,400? 300 될 거예요. 이건 턱없이 모자르죠. 턱없이.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턱없이 모자랍니다. 여러분 대다수가, 여기 방송을 보는 대다수가 사회초년생들이 많다. 물론 제 방송에서 뭐 대리급, 과장급 잘 나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시청자만 보더라도 극소수예요. 공무원들 아시겠지만 여러분 여기에 공무원들 있죠? 여기 3만 달러 이상 됩니까? 세금 떼고 3만 달러 이상 받으려면 연봉으로 치면 한 4,200, 300. 공무원 월급에서 4,200, 300을 받으려면 7급 한 750, 850 돼야 됩니다. 공직사회에서 못해도 한 10년은
8년에 10년 해야 받을 수 있는 돈이에요. 맞잖아요. 공무원이 월급 따박따박 오른다고 하지만 4천만 받으면 시간이 꽤나 걸립니다. 구급에서. 아니면 아니면 야간 수당을 많이 받고 뭐 초과급을 많이 찍는 뭐 경찰이나 소방을 해야 되죠. 아니 교정을 한다거나.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행이나 낮에 일하는 그런 근무를 하시는 분들은 저 3만 원 이상 가려면 한 10년 해야 되는 거죠. 구급으로 들어가가지고. 신입이 조던을 받을 수는 절대 없죠. 이거 체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제 방송을 보는 사람 평균 나이대가 한 30대 초반, 32세 정도 되는데 그 사람들이 공무원 시험 붙어 들어간다 하더라도 뭐 신입은 아니다 하더라도 3, 4년 됐을 때 3, 4년 되었다 하더라도 연봉이 한 3,100에서 200 정도 된단 말이에요. 세금 떼고 하면 한 220, 30. 3만 원 이상 단사할 수 있습니까? 안 된다는 거죠. 3만 1,000이라고 봤을 때. 그러니까 이게 체감이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체감이 안 되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자영업자, 장사 잘하고 있다. 아니면 뭐 전문직 해가지고 돈 많이 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별로 없어요. 없어. 전문직, 뭐 대형 로펌, 뭐 증권 전문가, 의사, 변호사, 검사.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까? 잘 없습니다. 그분들 바빠가 제 방송 못 봐요. 그분들 바빠서 제 방송 못 봅니다. 그분들 돈 많이 받는 만큼 그만큼 정말 시간을 쥐어 짜내가면서 일합니다. 그래서 제 방송 볼 겨를이 없습니다. 왜 제 방송을 보면 일을 못 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겠지? 자영업 지금 곤두박질 치지 않습니까? 원래 잘 벌었던 분들도 지금 사정이 힘든 분들이 많아요. 본전치기도 안 되는, 본전치기도 안 되는 그런 자영업자도 부직 있습니다. 팔 것 다 팔고 뭐 뗄 것 다 떼고 뭐 이것저것 떼면 남는 게 없는 자영업도 또 많아요. 적자인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 많은데 과연 이 산말 따다가 이게 피부에 와닿겠냐고요. 당연히 와닿지가 않죠.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뜬구름 잡는 얘기예요. 뜬구름 잡는 얘기. 아니 백수들도 많고 지금 취업을 바로 이렇게 다이렉트 들어가기 힘들잖아요. 4년제 졸업하고 바로 직장에 들어가기 힘들잖아요. 왜냐하면 요즘엔 중고 신입을 원하니까 경력 있는 신입을 원하니까 어디서 경력을 치우고 이것저것 뭐 인턴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 정작 사회에서 정식적으로 이렇게 취업을 해서 정규직으로 들어가는 나이대가 굉장히 나이가 많아요. 요즘에 계란 한 판 넘어가서 들어간 사람들도 많고 제 방송에 32살에 대기업 취업한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들으면 인서울 간 사람 얘기 듣고 대기업 간 사람 얘기 많이 들어서 눈이 높아 취업 전에 다 3천, 4천 받는 줄 알아. 근데 그런 얘기는 정말 극소수인데 뭔가 여기저기 있는 것처럼 들린다는 거죠. 그렇게 들어간 사람은 정말 극소수라는 거예요. 극소수라는 거죠. 막상 삼성 들어간 사람 많은 것 같아도 여러분 눈을 씻고 찾아보세요. 아니 여러분 나온 학과에서 삼성 들어간 사람 졸업생들 중에 삼성 우리 기수 중에 삼성전자 들어간 사람 몇 명인지 찾아보세요. 아예 싸그리 못 들어간 사람들도 있을 거야 아마. 없단 말이에요. 저는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여러분들한테 뭐 뜬구름 잡는 얘기 말도 안 되는 얘기 안 하잖아요. 되도록이면 여러분들 피부에 와닿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야. 없어요. 공기업도 월급 적어요. 공기업도 메이저급 공기업 아닌 이상 월급 적습니다. 메이저급 공기업 한전, 인천국제공항, 조폐공사, 신용보증기금 이런데 메이저급 가지 않는 이상은 적어요. 금융기업 아닌 이상은 적습니다. 공무원랑 월급 똑같습니다. 공무원 보수책이랑 거의 공기업은 80%는 거의 공무원의 보수책이랑 똑같습니다. 거의.
돈 많이 받는 데는 메이저급 그 A급 몇 군데에 한해서지 모든 공기업들이 돈 많이 받지 않습니다. 거기다 오지고. 또 있고 그런 데 들어가는 데는 학벌과 스펙이 장난 아니에요. 아무나 안 받아줘요. 아무나 못 들어가죠. 자, 그리고 네 번째. 여러분, 이것만 봐도 우리가 지금 내가 나열한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3만 달러 절대 느낄 수가 없어요. 느낄 수 없는데 가장 느끼지 못하는 건 뭐냐 하면 월급이 오르는 속도보다 물가가 오르는 속도가 더 빠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X로는 뭐 3만 달러 낼 수 있어요. 뭐 4천만 이상 받을 수 있지만 사실 물가를 보면 4천만 원 받아도 뭔가 많이 받은 것 같지가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내가 월급이 오르는 속도보다 이 물가 오르는 속도가 배 이상 빨라요. 엄청 빠르단 말이에요. 특히 집값 보세요. 이제 억대 받아도 집을 살 수가 없어. 서울 기준으로 보면. 어? 여러분 1억이라 하더라도 세금 다 떼면 640만 원, 640만 원. 600만 원 조금 넘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에서 월 1억 받는 사람이 상위 100분위로 나누면 5% 정도, 4에서 5% 정도. 그 굉장히 대단한 거잖아요. 그렇게 해도 세금 떼고 나면 640만 원이야. 근데 서울에서 그 돈 벌어서 집 사기도 힘들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집값은 청정부지로 뛰었으니까. 거기다가 물가 보세요, 여러분. 물가. 뭐 기름값 이런 거 보세요. 뭐 집값만 올랐습니까? 뭐 집값이 완전 말도 안 되게 오르긴 했지만 뭐 차값도 올랐죠. 특히 여러분 채소 보세요. 채소 무슨 뭐 금싸라기 들어갔어? 여러분 지금 뭐 계란하고 파 보세요. 미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만 원 가지고 장도 못 봐 이제. 어? 여러분 계란 한 판에 파 한 단만 사도 15,000원이에요. 거기다 방값 올라. 방값 보세요. 방값. 서울의 방값 보세요. 50만 넘어가잖아. 월급 막상 서울에서 월급 300만 원 벌어도 방세 내죠. 교통비 내죠. 공과금 내죠. 뭐 식비 이런 거 다 내면 막상 모을 수 있는 게 얼마 없어요. 그래서 뭐 그렇게 그러니까 모으는 속도보다 집값 올라가는 속도가 더 빨라요. 그래서 젊은이들은 한숨을 쉬잖아요. 맞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300도 못 받는 사람이 더 많은 거죠. 300도 못 받는 사람들이 많은 거야. 대부분 200원짜리. 여러분 서울에 상경한 지방 사람들도 막상 월급 받는 거 보면 200에서 200 초반 받을 거예요. 200에서 200 초반. 근데 그 사람들이 생각해 보세요. 관리비, 월세, 공과금, 식비, 교통비, 뭐 개인 용돈 내버리면 돈을 모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못 모아요. 못 모아. 못 모은다니까요. 그러니까 생활이 나아지지 않는 거야. 이제 월세 탈출하고 전세로 가야 되는데 전세값 여러분 서울에 보니까 1억 5천 넘잖아요. 1억 5천 넘어요. 평균가가 1억 5천이야. 전세가. 서울은 제가 보니까 서울은 원룸 매매가 없어요. 그걸 모으기가 힘들어요. 언제 어느 세월에 모을까요? 그렇게. 서울은 음식값도 비싸잖아요. 음식값도 비싸잖아. 뭐 배달 음식도 한번 시키면 2만 원 넘게 되잖아요. 배달비도 엄청 비싸고. 음식까지 배달비까지 당연히 내야 되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알기로는 서울에 자취하시는 분들 보면 귀찮아서 배달 시켜 먹는 사람도 많잖아요. 일주일에 한 3번만 시켜 먹어봐요. 돈이 얼마야? 그리고 택시비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월급 300만 원 받는다 하더라도 막상 저기서 얘기하는 연소득 1인당 국민 총소득 3만 달 이상 받는다고 하더라도 서울 땅에서 뭐 누리고 못 살아요. 그냥 숨만 쉬고 좀 살 수 있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더 못 느끼는 거예요. 막상 3만 달러 이상 저 소득을 받는 사람도 막상 3만 달러 하면 야, 저 사람 또 여유 있고 차도 굴리고 좀 뭐 할 것 다 하면 돈 모을 수 있겠네? 현실을 보면 못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도 어떻습니까? 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이 많은 거야. 정신 못 차리고 현실 파악 못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은 거야. 정신 파악, 그러니까 현실 파악 못 하고 사태 파악 못 하는 사람들 중에 여자가 월등하게 많은 거예요. 아직도 현실 구분 못 하고 원룸값이 얼마나 비싼지도 모르고.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뭐냐면 앞으로 결혼 안 하는 사람들 내가 많아진다고 하잖아요. 남자들은 알고 있어요. 남자들은 이미 혼자 살 준비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마음적으로. 남자들은 혼자 살려고 마음 준비를 하잖아요. 어느 정도. 이제 비혼 뭐 혼자라도 살아야겠구나. 마음 하면서 근데 그렇게 마음만 먹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재정적인 준비도 하잖아요. 재정적인 준비도. 현실에 순응하면서 내 수익과 어떤 그런 내 소비를 밸런스를 조절하면서 내 현실에서 맞춰 살 수 있는 집과 조건을 맞춰가면 살잖아. 근데 남자는 그렇게 사는데 여자는 그렇게 사냐고요. 여자들은 그렇게 사냐고. 근데 알아야 되는 게 있어. 그러니까 내가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여자들은 나이 먹고 이 생존하기가 더 힘들단 말이에요. 더 힘들어. 그래서 여자들이 더 공무원이 뭘 매는 거예요. 목을 더 매는 거야. 왜냐면 여자들은 공무원을 대체할 나이 먹고 공무원 말고 다른 거 할 가지수가 현저하게 줄어들거든요. 현저하게 줄어들어.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엄청난 사회 문제로 번진단 말이에요. 그것도 알아야 되는 게 여러분 연소득 3만 달러 여자들은요 이거를 남녀로 구분하면 여자분들 3만 달러 이상 버는 사람 더 없는 거야. 더 줄어듭니다. 아까 제가 평균치를 2만 3천 원 닮았잖아요. 여자를 기준으로 하면 2만 1천에서 2만 원 잡아야 돼. 상대적으로 아무리 지금 남녀가 뭐 비슷해졌다 하더라도 차이는 엄연히 있습니다. 엄연히 있어요. 평균치를 잡으면 여자들 월급이 좀 적습니다. 이게 나이가 많은 많을수록 갭 차이가 좀 벌어져요. 점점 벌어져. 그러면서 나이가 많아지면서 여자들 중에서는 일을 못하는 사람도 발생해요. 일을 안 하거나 못하는 사람도 발생합니다. 경제활동을 안 하는 사람들. 이게 만약에 결혼을 해서 뭐 가정을 이룬다면 뭐 주부로서 이렇게 생활은 가능하겠지만 문제는 뭐냐면 결혼을 우리가 안 하잖아요. 내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남자 결혼 안 하면 여자도 결혼 못 해. 하고 싶어도 못 한단 말이야. 이게 여자라고 해서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이게 여자는 특히 3만 달러 이상 버는 사람이 더 없다는 거야. 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현실 파악을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야. 난 솔직히 여자들이 진짜 지금 한 5년 뒤만 지나잖아요. 5년 지나면 과연 이 서울 땅이나 혼자서 스스로 생존하실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만약에 나는 남자들이 작정하고 그냥 결혼하고 혼자 살겠다고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 여자분들이 더 냉정하게 생각해야 돼. 현실 그러니까 이 제가 이 수익을 얘기하는 거지만 남자보다 여자들이 더 현실적으로 더 냉정하게 파악을 해야 돼요. 어. 그렇다고 남자들이 하고 일하고 있는 것에 비집고 들어가서 또 생존해야 되는데 또 그렇게 할 사람들이 몇 프로나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현실은 그렇습니다. 현실은 말이 3만 달러라고 하지만 우리 현실을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2만 3천 발 2만 3천이라고 보는 게 저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설령 3만 달러 이상 번다고 하더라도 물가가 그만큼 오르기 때문에 막상 3만 달러 이상 벌어도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고 나가는 게 너무 많습니다. 세금도 굉장히 많이 낼 테고
살아가면서 피자한 돈도 많이 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3만 달러 체감 못하고 실감 못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3만 달러, 왜 3만 달러 이상 버는 건데 왜 내 월급은 작지?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당연히. 그러니까 지금 아셔야 되는 게 3만 달러 이상 설령 번다고 하더라도 그게 대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 사회에서. 3만 달러 번다고 해서 내가 뭔가 누리고 살고 여유있게 산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도 빠듯한 건 매 한 가지라는 거지. 아무튼 뭐 우리가 이제 3만 달러 돌파했다고 대단한 게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막상 3만 달러 버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 여러분들 아셨으면 좋겠고, 그만큼 우리가 좀 현실을 냉정히 파악을 해야 된다. 현실을.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질문거리 주신 희진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며 5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